옆집 영수는 이 문제집 풀고 성적 많이 올랐다던데? 야, 이번 시험에는 문제집 엄청 많이 풀었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이 방법만 마스터하면 우리 아이도 오늘부터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올바른 문제집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와 함께 할 일은 목적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집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단순히 출판사나 집필지에 의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과목, 그리고 활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집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념을 잡고 기본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을지, 심화 문제를 풀면서 신유형이나 킬러 문제를 대비할지,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잘 생각해서 구매하도록 해보세요. 아이와 지속적인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문제집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에듀플렉스에서는 이런 과정을 체계화해서 아이에게 딱 맞는 문제집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문제집을 찾을 수 있고 시간과 문제집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념학습이 충분히 된 뒤에 문제 풀기입니다. 개념학습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하지만 기초 없이 문제만 푸는 것은 공부했다는 느낌은 올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성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고, 그리고 필요한 핵심 내용의 암기 없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를 낭비하는 거예요. 문제를 푼다는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함인데, 처음부터 문제풀이만 한다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걸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문제풀이만 하면 맞추더라도 이게 알아서 맞춘 건지 아니면 어쩌다 맞춘 건지 구별이 되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해 아이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이 개념이 이렇게 문제로 연결되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랐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학습해야겠구나. 어머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집에 생필품을 확인해 봤더니 샴푸가 떨어진 걸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렇죠. 샴푸를 사는 거를 하시겠죠. 만약에 샴푸가 떨어진 걸 확인한 뒤에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샴푸가 떨어진 생필품을 다시 확인한다면 나아지는 게 전혀 없겠죠. 이렇듯이 부족한 부분을 알았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문제만 드립다 푸는 타입이다. 그렇다면 개념학습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시간 정해놓고 풀기입니다. 개념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응용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바른 개념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괜찮으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풀이는 실전 연습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 문제에 2, 3분으로 제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더 걸렸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전 연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문제에 45분 이렇게 시험과 비슷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연습시켜 보세요. 아이가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 관리 방법부터 간결한 문제풀이 방법까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답 정리하기입니다. 문제집을 정말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정인데요. 문제를 푸는 이유는 점검하기 위함도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즉 보완하기 위함도 큰 편이에요. 사람은 좀처럼 습관이나 성향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하기 쉬운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즉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는 틀린 원인부터 파악해봐야 돼요. 개념학습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식을 잘못 세운 건지 암기가 잘 안 된 건지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인을 파악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학습을 해야 돼요. 개념을 다시 공부한다거나 암기를 해온다거나 그리고 그 문제를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아니 정답을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푸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정답이 나오는 과정 도출을 정확하게 해냈다. 그렇다면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고요. 하지만 과정 도출이 안 된다? 그렇다면 개념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한 후에 정답이 잊혀질 때쯤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 새로운 문제를 만난 기분이 들 거예요. 이렇게 오답 노트를 통해서 실수를 줄여 나간다면 아이의 성적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문제집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이상 아깝게 문제지만 주구장창 사지 마세요. 아이가 올바른 문제집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면 공부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콘텐츠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